중산층의 노후 준비 지수는 85점으로 나왔는데요. 이를 경제 수명으로 환산해 보면 겨우 79세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79세가 넘으면 준비된 노후 자산이 전부 소진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3층 연금을 좀 골고루게 쌓고 그다음에 연금 운용 시에도 조금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투자형 상품도 좀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정된 이제 노후 생활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 노후 준비에도 자산 관리 방식을 적용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자산 관리란 그 소득에서 그 소비를 제외한 그 가처분 소득을 거기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제 먼저 이제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거나 아니면 소비를 줄이거나 어쨌든 그 가처분 소득의 크기를 늘려야 또 그것을 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올리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네. 투자 수단을 발굴할 때 금융 상품을 비교 분석을 하고요. 그중에서 세제 혜택이 큰 상품의 우선 선택을 합니다. 네, 이때 본인의 투자의 특성에 따라서 운용 전략을 정하고 자금의 목적과 필요 시점에 따라 잘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시면 됩니다.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이제 4대 필요 자금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대별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산 관리와 노후 준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산 관리라는 큰 그림 안에 이제 노후 준비가 한 꼭지로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생의 4대 필요 자금이라는 것은 그다음 결혼 자금, 그다음에 주택 마련 자금, 자녀 지원 자금, 그다음에 노후 준비 자금 이렇게 4가지를 뽑는데요. 비상금은 없나요? 비상금은 근데 물론 없는 거예요?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뭐 한두 가지는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평균적인 어떤 4대 필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이 딱 사각형이 준비해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정말 가장 필요한 자금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가장 급한 거는 내 집 마련을 좀 할 수 있는 자택 마련 자금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결혼 자금도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냥 그거는 이제 멀리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게 이전에는 자금의 그 필요 순서에 따라서 일단 이제 미혼인 경우에는 결혼 자금부터 모으고 결혼을 하면 또 뭐 집을 살 돈을 모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금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노후 준비는 그럼 언제 하냐는 거죠. 노후 준비를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자녀가 태어나면 또 자녀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자녀들 지원비도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그 수명이 그 은퇴 이후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별로 이렇게 자금을 이제 모았는데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소득을 배분해서 4대 그 필요 자금을 동시에 마련하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 초년생부터 난 결혼 자금 따로 주택 마련 자금 따로 이제 막 이렇게 나눠서 미리부터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제 연령대별로 어쨌든 가족의 구성원도 다르고, 그다음에 자산 규모도 틀릴 거고, 그다음에 자산의 구성들도 틀리실 거고, 소득 규모도 다르고, 지출 구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빈 씨가 포함된 2030 세대와 그다음에 이제 김재우 조유 씨 부부가 포함된 4050 세대로 나누어서 이제 각각 전략을 제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만 꼭 챙기고 가시라는 핵심 포인트만 이게 바로 쪽집게 가야 안 짚어드리려고 됐어요. 야, 빨리 기 열어요. 귀 열어요. 2030 세대는 경제 활동을 막 시작하고 가족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이죠. 그래서 543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543 전략의 5는 소득의 50%를 저축하라는 겁니다. 40대 이상이 되면 자녀 교육비, 또 주택 대출 상환 등 생활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20, 30대가 바로 저축의 골든타임이 되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2030 세대는 최소한 50% 이상을 저축해야 자산관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50%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미국에 유행하고 있는 경제적 자립을 빨리 꿈꾸는 파이어족은 70%까지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543 전략의 4는 4개의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해라. 4개의 계좌가 4개? 통장을 여러 개로 분산하라는 말은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득 및 지출 흐름, 자금의 목적 등 그 각각 특성에 맞게 계좌를 이제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자금, 자녀 지원 자금, 뭐 그런 목적 자금의 그 계좌는 사실 그 목적이 그 해결되면 이제 소멸하는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계좌인데 연금이나 금융자산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유지해야 되는 계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좌를 구분하기만 하셔도 자산 관리는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아, 이쯤 되면 3이 궁금하다, 3. 3은 개인연금에 연 300만 원을 적립하라는 거예요. 개인연금을 연 네. 역시요. 개인연금 납입은 20대, 30대에게는 반드시 시작해서 은퇴까지 또 유지를 해야 하는 자산관리 필수 실천 사항인데요. 개인연금에는 최소 연 300만 원을 30년간 꾸준히 적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세전 연수익률이 3%로 운영하면 약 1억 4천만 원. 네. 그런데 이걸 같은 조건으로 연 7% 세전 수익률로 운영했다면 약 2억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죠. 네, 그래서 개인연금은 공적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저는 400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543 전략부터 잘 해오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어떤 자산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못했다. 네. 난 좀 잘 못한 것 같아. 이런 분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400 세대는 이제 경제 활동을 슬슬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노후 준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죠. 네. 그래서 이제 400 세대한테는 234 전략. 이제 첫 번째 234 전략의 2는 연 2천만 원을 ISA에 적립을 하라. ISA는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의 약자인데요. 일단은 ISA라는 계좌 안에서는 예금, 펀드, 주식, 그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에 다 투자가 가능한 종합형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특수부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ISA에 매년 2천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5년 동안 넣으시면 그 시드머니, 종잣돈만 대략 1억 원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잘 운용하시면서 세제 혜택과 함께 어느 정도 목돈 마련이 가능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ISA 계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목돈 마련에 힘을 쓰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4 전략의 3은 바로 3%의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겁니다. 아, 근데 사실은 저도 해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한국 그 퇴직연금의 연 환산 수익률이 실적 배당형이 연 5.18%였고요. 원리금 보장형이 연 1.59%여갖고 실적 배당형이 한 3배 정도 높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인상하고 하니까 좀 뭐 예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게 이런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운용 전략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예, 4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금융자산 비중을 40% 이상으로 만들라는 건데요. 네,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비중이 유독 낮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금융자산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자산 구성에서 금융자산만 늘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금자산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금융자산을 40% 목표로 비중을 늘려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는 5, 4, 3. 네, 543 전략. 234. 너무 쉽네요. 이게 제가 이렇게 알고 있기에 너무 과분한 정보라 많은 우리 2030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듬뿍 듭니다. 일단 저희 4050인 저희는 234만 무조건 기억하겠습니다. 234. 네. 이번 보충 수업 어떠셨나요? 야, 이거는 진짜 네. 황금 수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꿀팁들이 진짜 대방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방송되면은 이거 링크만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뿌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저번 과외 때는 제가 아내한테 잘못 전달해가지고 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오늘은 같이 나와서 이제 들으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지, 유리야?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눈앞에서 쪽집게 과외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사실 저도 금융권에서 일을 했었는데 은행에 간다든지 증권사를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갔는데 이거는 뭐고요, 이건 뭐고요, 뭐 ISRR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주눅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부자과에서 저희한테 쉽게 풀어주니까 좀 더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 가기 전에 겁먹지 않고 공부하고 갈 수 있구나.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냥 재우 씨 빼고 유리 씨만 오셨던 것 왜 첩자가 여기 있어? 여보 좀 쉬어. 내가 할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부자과외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부자의 공통점은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산 관리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돈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에 합당한 시간이 같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과 돈의 결합이 이루어져서 자산이 만들어진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근데 현실과 이상에는 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그 괴리를 그냥 괴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괴리를 어떻게 메꿔 나갈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자산 관리하고 또 경제 상황도 계속 지켜보면서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쌓아 나가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그다음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중상층, 그 다음 부자까지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